기대돼. 자, 첫 출발을 최재현 마담님. 아버님, 제발 친정에 애 좀 맡기게. 고인범 씨처럼 이렇게 키워주신 분이네. 보통은 맡기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29에 결혼해서 이제 첫 애를 30살에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시댁에 같이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아이를 낳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원래 애들 키우고 뭐 분유 먹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저희 신랑하고 도련님을 키울 때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손녀가 생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예, 완전히 돌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애를 낳고 그때 제가 이제 친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구나. 예, 회사가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애 낳고 2주 만에 이제 출근을 하게 돼서 저희 아버님이 아, 자연아, 걱정하지 마라. 애는 내가 봐주겠다. 해가지고 저희 큰애를 저희 아버님이 봐주시게. 갓난 아이를? 네,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저희 신랑하고 도련님이 뭐 얼마나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그때는 육아에 뭐 도움도 안 주셨다고 하니 뭐 전혀 이제 막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버님도 이제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조금만 누워 있으려고 치면 애매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야. 이러고 아기가 왜 분유 같은 거 먹다가도 그냥 온도가 잘 맞고 다 괜찮은데도 막 이렇게 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회사에. 아기가 지금 분유를 거부한다. 이게 분유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피곤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날 모임이 있었어요. 신랑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애를 맡기고 이제 신랑하고 저와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술자리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전화가 한 80통이 80? 아니, 부재중 전화가. 네, 뭐 어머님, 우리 엄마, 그다음에 아버님 해가지고 저는 진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막 전화를 했죠. 그때 아버님이 아기가 너무 운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이유 없이 울 때 있어요. 아, 이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저한테 집에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생각이신 거죠? 그건 엄마가 보고 며느리가 싶어서 보고 우는 싶은 거야, 거다.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저랑 신랑이랑 또 막 택시를 타고 막 집에를 갔죠. 그랬더니 또 애는 또 잠잠하게 방긋방긋 눕고 있고. 이제 좀 우리 엄마는 아버님이 도대체 자연이가 전화를 안 받는다. 지금 아기가 뒤로 넘어가고 사돈 어른한테도 전화를 드린 거예요? 직전인데. 그러니까 친정엄마한테 네.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하고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힘드시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이제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가 이제 저희가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분가를 하고 이제 둘째를 낳았거든요. 이제 사단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분가인데? 아버님이 둘째를 낳으니까 둘째가 더 이쁜 거예요. 첫째도 예쁜데 둘째도 예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분가를 하고 저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육아를 도와주시는 이제 도우미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365일 중에 거의 370번 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보는 것까지 참. 그러니까 집에 이제 육아 도우미 계신데도 맨날 오시는 거예요. 맨날. 이건 내가 해줘야 돼. 이건 우리 채연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강민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오셔가지고 육아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게 되게 고마워야 되는데 저도 참 어렸지 그게 막 그렇게 고맙지가 불편하니까. 네, 않더라고요. 불편했어.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애를 사랑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을 잘 못 있으세요. 애기를 옮겨. 애를 데리고 옮겨. 아니요. 그러니까 이따가 밖에 놀이터라도 한 바퀴 돌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에는 이제 이모님 안 계시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육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님이 친정에다 좀 애를 맡길까 하면 띵동 하고 바로 오세요. 애미야 갔다 와. 내가 보고 있을게. 이러고 1시간 50분이 되면 전화가 안 들어오냐 이걸 하시는구나. 애미야 내가 지금 갈 시간이 됐는데 너는 언제 오니?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저희 아버님의 애들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혼내지를 못하게 하는 보통 할아버지들이 그러죠. 네, 거기다 또 애들이 영특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오시면 원하는 말을 또 안 들어. 아. 네. 그게 또 문제였어요.
이제 큰애가 이제 갑자기 할아버지가 한 저녁 시간까지 집에 계속 계시니까 할아버지 나 오늘은 이빨을 닦고 싶지가 않다고 치카치카를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걸 너무 들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 안 닦게 하고 싶어. 자랑 이렇게 애를 또 엄마 내가 더 아버님 그거는 진짜 안 된다. 어떻게 양치질을 안 하고 잘 수가 있냐. 채연이 빨리 나와 양치질해. 제가 막 이랬더니 저희 이제 큰애가 할아버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애를 막 껴안더니 애미야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양치질 매일 하면 좋지 않다. 양치질 매일 하면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 나오나요? 양치질을 매일 하면 안 된다는. 오늘 뉴스에 나왔다. 제가 그 전에 막 너무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치질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 제가 막 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 그 말 제가 울다 말고 갑자기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이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거짓말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는 맨날 이제 전화로 이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버님 이러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리면 아니 참 이상하다.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때려놓고 왜 너는 왜 애를 못 혼내게 하니?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있을 때도 아니 당신이 직접 얘기해봐. 당신 형제 진짜 많이 때렸잖아. 근데 왜 자연이는 얘네 애들을 못 때리게 해?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때리게. 애미야 뉴스.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 이거는 다 소용이 없는 일이다. 임기응변 참 좋으시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애를 때리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저희도 사실은 옛날 집화가 지금 시댁하고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다가 잠실과 이미 김포.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미 저는 이제 애기가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큰애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으신데 한 번 오시면 저희 애가 할아버지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이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네, 이제 좀 상처도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안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내일 모레 팔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못 오시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 옛날에 그냥 저도 조금 양치질 하루 안 하면 좀 어때요? 맞아. 나도 지나보면 그런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뭐라고 저 막 울고 어머니랑 막 상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셋째를 부분들- 놔줘봐요. 좋은 방법.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안해요. 이게 진짜 특이한 스토리예요. 며느리잖아요. 그러면 딸은 아빠한테 싫으면 아빠 하지 마.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시아버지한테는 그걸 못하고. 아니, 그냥 저희는 우는 거야. 아니, 양치질로 우는 거야. 아버님이 그냥 한 가지 일방통행이에요. 그 아버님 별명이. 저희 아버님이 한 방향이네. 어느 정도시냐면요. 그날은 조금 그 모임도 길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친정의 아이를 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오늘은 이제 안 오셔도 되세요. 아버님 제가 오늘은 친정의 아기를 맡기려고 한다 그러더니 아버님 이러더니 전화를 그냥 끊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아니다 이런 말씀 없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막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띵동 애미야 나한테 맡겨. 친정에 맡기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네. 아유 사돈 어른도 좀 쉬셔야지. 이래가지고 또 아버님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거를. 네, 그러다가 이제 또 2시간만 지나면 애미야 언제 오냐. 그러니까 자식들로 가르치면 좋은 게 하나 없어. 아니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해도 당장 내가 아이를 맡겨야 된다 싶으면은 부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안 계셔서 아니면 안 맡아주셔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요즘에는 맡아주신다고만 하면 그냥 무조건 납작이거든요. 땡큐죠. 조혜련 씨도 시어머니께 그냥 부탁을 하신 건가요? 예, 저는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엄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맡길 만한 데가 아니에요. 너무 또 많이 키우셨잖아요. 왜냐면 손자, 손녀만 해도 16명이 되거든요. 첫째가 2명 낳지, 둘째가 3명 낳지, 셋째가 3명 낳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리듬을 탄다. 그래서 첫째가 2명 낳지, 둘째가 3명 낳지, 셋째가 3명 낳지 이렇게 해서 뭐 엄마가 다 봐주진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봐줬잖아요. 그리고 제 밑에 여동생 아이는 엄마가
다 키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 지금 모르는 체 하고 있는 얘 똑같이 생긴 조율이라고 걔를 지금 봐주고 있고 근데 엄마가 허리가 좋지가 않아서 한 번은 조율 그 이유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잘 못 걸으시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유식 그릇을 확 집어 던져.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 기술을 연마해갖고 그것까지 착 던져.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아무리 그 우주를 음식을 챙겨 먹고 이런 거 하는 거를 엄마한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죠. 처음에 어떻게 뭐라고 그러시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냥 어머니 제가 지금 많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을 거고 그냥 한번 우주도 괜찮은 애니까 한번 좀 잘 좀 지내보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면서 음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하시는 분이 지금 많아요. 어머니와 같이 사세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하고 안 살고 이제 봐주러 오셨을 때 그때 완전히 막 이렇게 진짜 계절 음식으로 반찬 쫙 해주시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다르죠. 예. 우리 엄마가 오면은 제가 음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 한 걸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지도 않고 복잡해갖고 저는 무조건 아니 근데 조혜련 마담님은 이제 우리 엄마는 너무 힘든 게 나는 보이기 때문에 못 맡기겠다 그랬는데 조지환 씨는 그게 안 보였나요? 물어봅시다. 명MC입니다. 저도 이제 좀 살아야 돼서 좀 이기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데도 이제 손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아내는 먼저 이렇게 나가야 나가버리고 되고, 이제 등원은 시키는데 하원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야. 화요일하고 딱 셋이나 목요일은 이러니까. 하원 도우미를 쓰는데 월수금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돼요. 근데 4시 40분에 차가 도착하는데 어머니가 거기 4시 40분까지 한 100m도 안 되거든요. 2, 30m 하면 돼요. 근데 10분부터 준비를 하시고 나가시는 거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떡해. 아니, 근데 조지환 씨는 네. 친정 처가가 있잖아요, 처가는 생각. 저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셔가지고 또 장사도 하고 계시고 그래갖고 그쪽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머님이네요. 그렇죠. 방법이. 그래서 아니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렇게 육아 도우미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좀 상황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속 부탁하는데도 이제 누나들한테 눈총을 많이 받죠. 딸들은 왜냐면 또 그 엄마 힘든 거 보이니까. 근데 그 조율이라고 지금 3살이거든요. 똑같이 생긴. 예. 똑같이 생겼죠. 이 얼굴이 작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딸이에요. 걔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진짜 딱 이제 집에 갈 때 신발 딱 신으면서 이 할머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갈 때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애가 정말 여기 아니면 이제 나를 봐줄 데는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려면 여기다가. 근데 외할머니 쪽 가면은 안 한대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이러는데 우리 엄마만 보면 수고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내가 뭐 부모님한테 맡기는 건 어디다 맡겨도 내가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인 되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 우리 엄마가 몸 상하는 건 당연히 보이니까 예, 시어머니한테 맡긴다고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육아 문제에 대해서 여자가 결정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상의하지 않나요? 부부가 상의하지만 남편들은 사실 거기서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상의가 우리 아니라 엄마 힘드니까 맡기지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네가 저는 우리 애를 우리 엄마한테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오. 우리 엄마는 마산에 계시고 예. 우리는 서울에 살고 처갓집은 흑석동에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근데 서울에 우리 엄마한테 맡겨야지. 몇 달 때 둘째가 바로 생겼으니까 태어날 때 연년생인데 나는 생각이 간단한 거예요. 아, 성이 내 성이면 함원영이잖아. 그럼 함 시집에 먼저 가야 된다는 거야. 자기가 권리를 가졌잖아요. 성을 주는 권리를 가졌으면 의무도 똑같다는 거야. 함 시집에서 먼저 책임져야 아니 돼. 근데 보통은 그렇게 그 지리적인 것 때문에 많이들 지리적이라도 거의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우리 처갓집에도 똑같은 애가 하나 또 있어. 아들이 놓은 동년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순서가 우리만 아직은 없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부탁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꺼이 봐주고 물론 허리도 안 좋으시고 불편한 건 다 있지만 그쵸. 그게 뭐 피 섞인 게 다 그런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고 4주 만에 일을 하러 나갔지만 그래도 육아는 내가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면 내가 젖을 먹이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저희 엄마도 또 사실은 저 하나밖에 안 키워서 누군가를 키우고 싶은 욕망이 막 막 준비가 돼가지고 키우고 싶어서 너무 막 이렇게 그 욕심이 보여서 저희 집에 이제 들어오셔서 아이를 키우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해주신 건 너무 고맙지만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얘가 조금만 클 때도 엄마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밀어야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맞아. 속설이에요. 내가 일하고 어느 날 왔는데 내가 현관에서 울었어. 애가 나오는데 머리를 까맣게 여기만 남겨놓고 여기를 다 민 거예요. 플로렌슬로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엄마한테 내가 너무 놀라서 현관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이게 뭐고 막 그랬더니 엄마가 이래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엄마 또 데이비 베컴은 어떻게 알았어? 베컴 머리 아이가 베컴 머리 이걸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엄마 그렇게 놔둘 거면 다 밀으라고 이게 애 머리 갖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다시 본인의 영양 크림을 머리에다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완전 이걸 3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엄마니까 나는 거기서 울고 난리치고 막 이거 할 수 있는데 애를 시어머니가 그렇게 갔으면 난 진짜 무슨 말을 해? 뚝 떨어지지. 그냥 진짜 화장실 가서 울고 말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 마담님이 그래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시아버지인데. 머리는 많이 나던가요, 그러면? 머리숱 되게 많아요. 아니야, 근데 그거 안마 때문이야. 의학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쵸?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속설도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넷 머리카락이 나오면 베넷 머리는 한 살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다 빠지고 성인 머리가 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넷 머리 빠지는 걸 보고 이제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탈모가 된다. 그러니 빨리 밀어주고 새머리 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아니, 있는데 그럼 궁금한 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 남동생을 보면 여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많아지거든요. 이거는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건 유전적인 거예요. 얘가 여기 그냥 보존해 먹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는 거예요. 하영진 씨는 막 시어머니께, 어머니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맡기게 저희 되나요? 엄마는 굉장히 육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딱히 일이 없어서 집에 계속 있는데도 계속 육아를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어머님이 64세 정도 되시고. 64세도 뭐야? 예. 엄마 나이도 모릅니까? 64세가 뭡니까? 사실 제가 뭐 일이 딱히 없어서 집에 있어도 되는데 엄마가 계속 육아를 봐주겠다고. 근데 저희 사실 엄마랑 저랑 육아를 절대 안 맞아요. 왜요? 왜냐면은 하루만 우리 아이들이 저희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애들 말투가 변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변해요. 사투리랑.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아들이랑 이제 9시쯤 돼서 자려고 이제 자 우리 지안아 이제 코야로 가자 5살이니까 코야로 가자 이러면 갑자기 우리 애가 할머니랑 있다가 오면은 얘가 아빠 TV 자게? 이게 TV 자게? 이게 이래요. 이거 분명히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거든요. 맞아, 엄마 경상도세요? 디비자라는 저한테 말 맨날 그래요. 야, 일 좀 해라. TV 자지 말고. 이거를. 맞아요. TV 자기가 너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얘가 잔소리가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물 먹고 있으면 아빠 입 대고 물 먹지 마. 양말 뒤집어 놓지 마. 뭐 이런 거를 얘가 하는 거야. 5살. 엄마가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안 맞아서 엄마 좀 육아 좀 하지 마 그러는데 얘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육아를 할 때 이제 동화책 같은 걸 읽어주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거를 읽어줘야 되고 제목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해요. 이게 은혜 갚은 개를 저 은혜 갚은 개 갖고 온다는데 방송에서 말 못할 동화 제목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맞아요. 나 너무 궁금하다, 동화책. 예. 아니, 이 친정어머니한테 맡기신 분, 우리 마담님들 중에서는. 제가 우리 수아가 뱃속에 7개월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93년도고요. 1993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봐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94년도 저희 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키워줬는데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100일 되기 전에 잠깐 군산을 다녀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안 데리고 자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 3일인가를 데리고 자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낙가방이 막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 3일이 3년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울면서 막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언제 오려고 그래? 나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니 며칠이나 보면 며칠이고 먹으라 지금 죽겠어.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3일 정말 걔 보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도 걔를 혼자 이렇게 시켜본 아이 둘을 혼자 시켜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